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 시간에 상승한 종목 그리고 내일 뭐 시간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상승하는 종목의 흐름과 그 다음에 뭐 중요한 자리 이런 걸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HLB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 MK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눌림목이 있고 추가 상승이 나오는 과정이죠. 이런 윗꼬리가 상당히 긴 종목들은 파동이 좀 심하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이게 상승 하락에 대한 파동은 그렇게 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윗꼬리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윗꼬리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만 무조건 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윗꼬리를 먹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최고가를 찍었던 이 윗꼬리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윗꼬리 상단 쪽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이 윗꼬리 위쪽을 어떤 식으로 돌파와 안착을 하느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매매하기 상당히 쉽지 않을까.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종목은 DR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DR잼입니다. 네, 발음이 제가 좋지 않아서 자 DR잼은 지금 자 이 음봉에 대해서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상승으로 띄우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거는 상승을 하기 위한 갭상승 그리고 이 갭상승을 시켜 놓고선 과연 얼마까지 어디를 위치에 그러니까 갭상승의 위치에 따라서 상승이 나오느냐 눌림이 나오느냐 그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한 저항 돌파 그쵸? 그러면 다음 봐야 할 자리가 대략 17,000원 위치입니다. 이 17,000원 위치에 대해서 자 저항이 생길지 돌파가 나와서 안착을 할지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 위치에 대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좋은 상승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저항이 생겨서 밀린다라고 하면 저는 밑에서 나중에 매매를 해보시는 그러니까 갭상승을 해서 올라가면 보내야 되지만 또는 매수해서 올라가면 수익이 나지만 눌림이 있었다라고 하면 나중에 지켜보시면서 빠른 어떤 반등이 충분히 그러니까 눌리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당연히 지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략을 확실하게 세우는 게 좋아요. 갭상승을 하고 좋은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빠른 매매가 좋고 이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면 눌리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셔도 상관없다. 저는 일단은 중요한 건 오늘 중요 자리를 돌파를 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코디엠은 지금 좋은 자리를 안착을 해줬죠.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위치, 자 여기를 돌파하면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날 저항이 생기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돌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를 돌파를 했을 때의 매수를 하면 좋지 않았나. 근데 물론 동전주다 보니까 좀 위험할 수 있죠. 대략적인 평균 자리가 얼마죠? 310원입니다. 310원의 위치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위치인데 잡기가 쉽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자, 1분 봉 볼까요? 자, 볼게요. 역시 쉽지가 않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상승했다가 눌리는 자리가 있어요. 아주 뭐 정확한 310원 자리는 아니지만 이 위쪽 자 색칠한 데 위쪽 상단을 보시면 얼마죠? 314원입니다. 자 314원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대략적입니다.
자, 여기 최저점에 대한 부분 313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파 확인 이후에 눌림에서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또 갭상승을 만들었다. 그럼 뭐죠? 그렇죠. 자, 이 갭상승 음봉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자, 이전에 말씀드렸던 360원입니다. 이 360원을 돌파를 하느냐 저항받고 빠지느냐. 이것만 보시면 충분히 대응이 될 수 있다. 자, EDC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좀 안 보고 싶네요. 제가 오전에 이제 멤버십 분들께 추천을 드렸는데 체결이 안 됐어요. 몇 호가 눌림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치까지 눌리지 않고 바로 상승하는 바람에 조금 그러긴 한데 뭐 어쨌든 뭐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갭상승을 한 상태이죠. 그러면 자, 이 꼬리에 대한 부분에 저항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위치를 어떤 식으로 돌파하느냐를 봐야 합니다. 그쵸? 자, 이 시간에 올라간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 흐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위치가 대략 5,800원 근처이죠. 갭상승을 시켜놓은 위치가 같은 자리다. 그러면 내일은 수급 싸움입니다. 수급을 볼 줄 아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시가에서 수급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매수 익절 또는 눌림 매수 익절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거는 매수에 대한 수급을 확인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유라테크도 좋은 흐름이 나왔죠. 지금 보시면 고점에 대한 전고점에 대한 부분 저항 확인 그리고 저항을 받았지만 꼬리가 달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 갭상승을 하면 상승을 만들겠죠. 그렇죠? 이 과정을 분명히 자, 이런 식으로 갭상승으로 만들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뭐 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다 개인적이지만 이 14,000원에 대한 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상승, 갭상승 이후에 어떤 흐름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 눌림이라든지 현재 위치에 따라서 14,000원까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위치를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15,000원, 16,000원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자리를 돌파했는데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눌림을 잡을 것이냐 바로 잡을 것이냐 이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좀 안정적이다라고 하면 눌림 어느 정도 눌림 이후에 수급 확인하시고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화전기 한번 볼까요? 이화전기는 저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흐름상만 보면 상승감 밀었다가 상승, 그쵸? 여기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급등도 나오겠지만 정리되는 패턴이다라고 봐야 돼요. 예, 저는 일단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리가 되는 패턴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A리치에 대한 것을 좀 보면 자, 상승 눌림 지지 정확하게 줬죠. 그리고 추가 상승 자, 여기에서는 이 종목은 저는 이것도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위치에서 자, 파동과 상승 이후에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보여지는 자리는 자, 이런 상승과 윗꼬리가 생겼죠. 그러면 이런 꼬리 하단 쪽을 잘 보셔야 돼요. 이 꼬리 하단에 대해서 지지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상승과 횡보와 급락이 저는 정해지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여지고요. SK바이오 사이언스 요즘 최근에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자, 보세요.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위치 저항입니다. 강한 저항이에요. 강한 저항을 갭으로 지금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죠. 똑같아요.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이 위치를 지지를 하느냐 돌파하느냐만 보시면 돼요. 이전에도 여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위치에 대해서 봐야 된다. 깨지면 하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죠. 그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빠른 이제 대응의 방법이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벌써 올라왔어요. 그러면 강한 지지가 저항이 되죠. 이 위치를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빠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오늘이 확인됐죠. 그러면 네, 역시 저항이다. 그래서 갭상승을 시키는 것인데 상승을 위한 갭상승이냐 아니면 상승을 시키다가 상승시키지 못하고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나중에 다시 들어 올린다 하더라도 일단 하락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위치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어제 다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빠지는 거 이 밑에까지 여유 있게 그냥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이미 어느 정도 있다랬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뭐 빠진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일단은 여유 있게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이제 강조했던 게 뭐였죠? 네, 횡보하는 과정에서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된다. 상승하는 조건 중에 꼭 필요한 게 장대 양봉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HLB하고 생명과학 주주분들께 뭐 어차피 저는 뭐 좋은 얘기를 듣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뭐 욕심 때문에 뭐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외인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외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안 좋다라기보다도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게 LB와 생명과 주점이 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이오로 올라갔나요? 파워 때문에 올라갔어요. 파워 때문에. 좀 자존심 상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HLB 파워가 상승 안착했을 때 수급이 붙었고 상한가 안착에서 풀리니까 하락이 나왔어요. 다시 상승이 나와서 상한가 안착하니까 올라왔다. 자, 이게 바로 수급이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죠? 파워가 올라갔고 수급이 붙었기 때문에 LB하고 생명과학이 그 다음 아니냐. 이 말씀드린 원리를 제가 말씀드려보면 파워는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강한 슈팅이 나오고 수급이 이미 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테마주나 아니면 우리가 대장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파워가 대장주예요. 그로 인해서 LB가 따라가는 겁니다. 생명과학도 마찬가지. 이거는 뭐 말도 안 된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판단하면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급, 그러니까 파워는 상한가예요. 상한가 안착했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된다? 그렇죠. 2, 3등주를 매수해야죠. 그로 인해서 들어간 거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수급에 대한 분산과 그다음에 수급을 이용하는 다음 2등, 3등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파워가 만약에 오늘처럼 급등을 하지 않았고 상한가 안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매수를 하고자 하는 매수자들 수급이 파워를 가진 LB와 생명강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른 상승과 빠른 수급이 들어와 있는 파워를 가죠. 근데 수급이 어떻게 거기엔 꽉 찼어요. 그러면 2, 3등주로 와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이 바이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멍멍이 소리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수급에 대한 제가 이 종목을 분석을 할 때 LB와 생명과학에 있어서 뭐 크게 뭐 잘못됐거나 뭐 말도 안 되는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고점과 저점에 대해서 그 주가의 흐름은 어느 정도 그래도 저는 웬만큼은 다 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그냥 생각을 한, 이건 뭐 교만과 뭐 아는 척과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보시는 대로 그냥 느껴주시면 되는데, 그 위치에 대한 것과 이제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전체적인 주식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LB와 생명과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처음에 제가 2년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에이프로젠, KIC, 뭐 헬스앤게임, 그죠? 그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수급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이러한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수급에 대해서 분산과 그 이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주식의 원리, 그거를 좀, 예, 기본적으로 아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세력이 있다. 아, 역시 지금 아마 생명과학과 LB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떠들썩하겠죠. 야, 그 세력 살아있다. 이 상승 시작이다. 그죠?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근데 뭐 지금 이런 뭐 항상 뭐 세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를 비난하고 비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잘 확인하셔야 되는 게, 상승할 때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다시 눌린다든지, 중장기로 봤을 때 지금 빠진 걸 생각을 해보세요. 빠진 걸. 저는 조금 그런 게 뭐냐면, 엄청나게 빠지고 조금 올라왔는데 이게 무조건 세력이다, 그리고 상당히 무조건 좋다라고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에요. 잘 보세요. 고점에서 70% 가까이 빠지고 살짝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상승이 나오는 과정에서 매도 물량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매수가 여기다, 그리고 여기다. 그래서 본전까지 기다려야 되고 나는 수익까지 무조건 봐야 된다. 이 판단은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디까지 상승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저항이에요. 그리고 생명과학의 반밖에 안 올라갔죠. 이게 바로 수급이에요. 이게 이전부터 이제 수급에 대한 거 거래량, 그리고 생명과학이 좋은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저항이 강한 상태이고 올라올 수 없다 하더라도 생명과학의 좋은 자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LB가 따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 상승시키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생명과학이 유지가 되고 좋은 자리가 가깝기 때문에 생명과학이 올라가면 LB가 따라갈 수 있다. 근데 생명과학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에 대한 내용과 같아요. 파워를 따라가는 2등주예요, 그냥. 일단은. 자,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려보면, 야, 그럼 뭐 LB하고 생명과학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이렇게, 자, 생각을 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만, 자, 보시면 제가 또 다른 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생명과학과 LB가 뭐 어찌 됐던 자존심 상하게 파워를 따라왔다. 파워 때문에 올라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유든 일단 올려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장대 양봉 나왔잖아요. 돌파 나왔고 안착 나왔잖아요. 그것을 뭐를 이용을 하든 어떤 것을 뭐 따라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는 할 수 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 주가의 흐름을 올려놓은 것은 그래, 이것 때문에 올랐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보다 파워가 빠지더라도 LB 생명과학이 빠지겠느냐 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파워가 빠지는 건 아니죠. 지금 파워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파워가 올라가서 뒤따라가던, 파워가 올라갈 자리에 올라가고 나중에 밀린다 하더라도 LB와 생명과학이 자리를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 자리를 유지를 한다라는 중요한 자리를 어떻게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 파워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했을 때 조금 좀 그렇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올린 과정에 대한 사실인 부분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일단 올려놨다는 거죠. 횡보와 자리를 지켜주면서 장대 양봉과 안착을 했다. 이거는 바라고 바란 그리고 시간이 생각보다 걸렸지만 더 걸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다행이다 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LB는 저항이 아직까지 있는 상황. 하지만 생명과학은 조금만 더 올라와주면 좋다. 지금도 확실하게 1차 저항은 돌파했지만 2차 저항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자리가.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 위치가 저항이 강한 자리입니다. 물론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좀 신뢰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트와 이제 수급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봤을 때 충분히 여기가 일단 다시 2차 저항이 생기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중요한 자리를 앉혀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자 밀리더라도 상관없다. 하지만 추가 하락이 나오면 좋지 않다. 이것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중장기로 급등을 한다, 상승을 한다, 어디까지 간다 그걸 떠나서 단기적인 걸 아셔야 돼요. 단기적인 것을 분석을 해야지만이 중장기가 좋다, 나쁘다가 얘기가 나오지. 주가 단기적으로 급락, 계속 하락하는데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다? 그건 그냥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만들어놨다. 필요한 생명과학과 HLB는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수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기술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과 일단 돌파가 나온 거 가장 필요한 거죠. 지금은. 그래서 필요한 조건은 나왔다. 이제는 나와야 할 조건이 뭐다? 그렇죠. 하락이 아니에요. 하락만 나오지 않는데 하락만 나오지 않고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어려운 자리이긴 하지만 돌파. 그리고 어려운 자리가 돌파가 나오면 급등이죠. 지금 어려운 자리가 다죠, 다 여기. 이 자리만 돌파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원하시는 근데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뭐 지금 뭐 2만 원, 뭐 3만 원. 지금 이런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 중요한 자리를 돌파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원하시는 너무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5,000원 밑에 뭐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는 거죠. 물론 이 앞에 어려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2만 원 봐야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 이야기도 그리고 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부족한 영상인데 꾸준히 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에 대한 원리와 차트 꼭 차트가 이게 그렇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차트는 기술적이다라고 보시지만 매수가 많으면 올라가고 매도가 많으면 빠지는 거예요. 주식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매수 매도.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업이 이렇고 재료가 이렇다.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기업 분석이 첫 번째다라고 하지만 기업 분석이 완벽하면 뭐합니까? 매수가 없어서 떨어지는데 그 의미 없습니다. 자, 제가 너무 건방지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신 만큼 저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꼭 필요한 것에 있어서는 그냥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그 내용을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